메이저 수학학원 홍인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주제가 좀 별로죠, 그죠? 일단 망쳤다는 거 정제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분당에서 제가 이제 이 동네에서 여기서 그 강의하기 시작한 지 한 17년 차 되는데, 망친 중간고사라는 이름을 단 설명해 놓은 처음이라, 저도 처음 하는 내용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던 설명회는 참 제가 맨날 하던 거라서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좀 말이 꼬이고 되게 준비하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대학 때 MBTI 유행하기 전에 제가 이제 대학 갔을 때 제가 경제학 말고 심리학 전공해서 MBTI가 제가 대학 때는 ENFP였고 가장 대학 가기 힘들다는 ENFP였고 공부하기 제일 힘들다는 서울대는 보통 ISTJ가 제일 많죠. 근데 그때 지금 이제 ESFP인데 이제 F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은 절대 안 믿어요. 슈퍼 T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와이프는 제가 선택적 T라고 F라고 네 맘대로 F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처음에 제가 이거를 PPT를 쌌을 때는 굉장히 F스러운 그 PPT를 짰었어요. 중간고사를 망쳤으니까 이렇게 위로해주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거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읽어보다 보니까 너무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다른 설명회 할 때 가서 다시 다 내용을 갈아엎어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공감보다는 해야 될 일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말이 긴 얘기는 오늘 새로 하는 거라 좀 긴장을 많이 해서 학원에 이제 입학 테스트는 신청을 하시면 안에 학원 내용 같은 거는 그 책자에 다 들어 있고요. 신청을 하시면 연락을 드려가지고 입학 테스트를 잡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입학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저희가 수업이 강의식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수업을 처음에 와서 해보고 얘한테 알려주고 숙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풀어놓은 거를 풀이를 보고 그 다음에 오답을 할 때 애가 알려주는 눈빛과 그 다음 푸는 걸 보면 아이가 어떤지 알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첫 수업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수업을 어떤 걸로 할지 그 다음 계획을 학부모님들이랑 어떻게 할지 이제 예를 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공통수학 3번을 봤어요라고 했는데 테스트를 보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를 너무 보기 싫어하는 학생은 그냥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재원생 학부모님이 이제 비재원생 추천해주시면 커피 쿠폰 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중간 기말 일단 설명회는 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오늘 오후에 아마 제 폰으로 아마 스타벅스 쿠폰으로 가게 될 거예요. 꼭 수령을 하시길 바라요. 저 작년 겨울엔가 겨울방학 설명회 하면서 커피 쿠폰을 해가지고 한 10몇 번 보내드렸는데 한 분은 아직도 확인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꼭 하시면 되고, 옆에 있는 김밥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더워지기 전에 김밥을 하고 나중에 샌드위치를 하는데 보통은 여기서 같이 드시라고 하는 건데 혹시나 싸가지는 분들 때문에 봉지를 한 거니까 보통 안 드시긴 한데 그냥 꺼내서 드셔도 됩니다. 집에 가면 애들이 먹겠죠. 네. 네, 그럼 그거고요. 이게 안 켜졌나 보네요. 네. 그리고 오늘은 보통 제가 진단평가라는 걸 상담을 드리는데 중간고사 망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늘 학부모 다 중3이 학부모 많으신데 고1도 있으신가요? 학부모 고1 어느 학교인가요? 한솔고. 네. 작년보다는 약간 어려웠죠. 작년보다 약간 어려웠지만 학교 프린트에서 변형이 많이 돼서 한 2문제 정도는 좀 까다로웠을 거고 라고 하는데 이제 많이 틀렸으면 고민이 좀 되시죠. 네. 고등수학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많이 하고 들어가도 시험이 좀 어렵고요. 그런 얘기를 오늘 드릴 건데 일단 중3 학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중간고사는 이제 중등 고등 다 얘기를 좀 드리면 내정 같은 경우는 올해는 중3은 좀 쉬웠어요. 중3은 사실 쉬웠어요. 중3인데 내정인데 우리 애는 못 봤다라고 얘기하시면 저랑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3은 쉬운 편이었으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중3은 쉬웠고 내정 중2는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정 순회가 예전에 비해서 진짜 어렵게 나오던 때에 비해서는 좀 약해졌어요. 코로나 때 확 약해졌다가 좀 어려워지는 듯 하더니 이제 고등 같은 경우도 교과 과정이 작년에 개편돼서 좀 쉽게 나오는 걸 추세를 발맞추는 건지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좀 다운이 됐고요. 내정 중2는 조금 까다로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순회 중3은 내정 중3보다는 어려웠지만 원래 순회 중3 어렵게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쉬웠다? 내정 중3보다는 조금 어렵다? 정도인 거고요. 순회 중2는 굉장히 쉬웠고요. 네. 샛별이 진짜 어이없게 샛별은 항상 쉽잖아요. 그죠? 샛별 중2가 순회 중만큼 나왔어요.
좀 어려웠다. 그래서 특별 중2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중3은 굉장히 쉬웠다. 중3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건 있어요. 중1 때 이제 분기점을 넘어서 2- 도형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3-는 사실 이제 고등수학 선행을 많이 하죠. 그럼 고등수학 선행을 하고 나면 여긴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고등수학의 공통수학 1, 2가 최소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 해서 거기에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알아야 중3이 쉬워 보이는 거고요. 그 공통수학 1, 2를 그냥 뭐 센 RPM 정도로 한 번 나가고 복습한 걸로는 중3 시험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고등수학이랑 많이 한 학생도 중3에 그 중3만을 위한 심화 문제는 안 풀고 들어가서 보면 안 풀려요. 그 두 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중3부터는 곱셈공식 인수분해가 이제 더 대수의 기본이잖아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많이 풀면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 연습이 많이 안 된 학생들은 시간이 이제 좀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압박이 됐던지 아니면은 나는 고등수학도 했는데 아는 것 같은데 안 풀린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등수학 아직 그 공부하는 게 복습이 좀 덜 됐거나 중3에 있는 시험 공부를 그래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고등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학부모님이 들으시는데 이제 고등과 알 수도 있는데 교과 과정은 7년마다 바뀌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새로운 교과로 시작한 애들이 지금 고2예요. 그래서 이제 고3은 전 마지막 교과 과정이고 항상 분당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그 교과가 과정이 변경돼서 새로운 책이 쏟아져 나오면 항상 시험은 쉽습니다. 그 변형 많이 안 하고 문제를 해서 작년에는 대진만 어렵게 나오고 중앙이 중간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다 쉬웠어요. 저는 한솔은 작년에 이런 시험 문제를 내면 센을 풀 필요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쉬웠는데 올해는 그러고 나서 항상 교과 과정이 변경되면 쉬웠다가 다시 난이도를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수능은 계속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나왔던 걸 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변형 문제를 해서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학교들이 스텝업을 해서 조금씩 다 어려워졌고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지는 작년에 극악으로 어렵게 냈을 때 문제가 돼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일단 어렵다는 것부터 정의할게요. 이게 이제 중등이고 고등 시험 안 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렵다는 게 저희가 어릴 때 고등학교 시험 봤을 때 문제를 모르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처음 보는 거를 시험장 가서 푼다에 어렵다가 아니에요. 요즘 시험은. 요즘 시험은 지금 어제 고3 전국 연합 모의평가를 봤는데 그런 영국연합 모의평가를 고1도 가끔 봐요. 3월, 6월 이렇게 볼 때 거기에 킬러 문제가 나와요. 그 킬러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진짜 길고요. 한 문제를 만약 강의식으로 여기서 설명하면 20분씩 걸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개수를 숫자 바꾸고 변형해서 많이 내면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어려운 시험이란 게 참 애들한테도 미안하지만 내가 머리 좋고 수감 좋아서 잘 푼다 더 중요한데 그거를 반복해서 전날까지 벼락치기라도 해서 손이 빨리 안 들어가면 그게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20분씩 15분씩 걸리는 문제가 작년에 대진에 7, 8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진짜 빨리 푼 애들 아니면 다 문제가 돼서 뭐 혼났다는 얘기도 있고 기본에도 여전히 빡셌지만 대진고는 조금 쉬워졌고요. 그러니까 대진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조금 쉬워졌다. 중앙은 원래는 중앙은 예전부터 그런 문제를 굉장히 변형을 잘하는 학교였는데 이제 중앙은 없어지잖아요. 역사의 뒤안길로 없고 과학고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변형을 많이 그러니까 올해 자체가 중앙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1지망이 별로 없고 18지망 돌아서 내가 중앙 썼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변형을 안 해서 중앙 역사상 제가 중앙 잘할 때 중앙 애들이 고3, 고2가 정말 많았는데 제가 봐도 중앙 역사상 제일 변형 덜해서 쉽게 냈었고 근데 저희 반에 92점 반 애가 있는데 1컷이 77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자체가 이제 공부 잘하는 애 별로 없다는 얘기고 대지는 중앙보다 훨씬 어려웠는데 100점이 10명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1컷도 88이거든요. 지금 현재 분당 지역에서는 낙중대 보평 서연이 이제 돌거든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도는데 한 4, 5년 전에 낙생 한탕 잘 나갈 때 낙생이 잘하는 애들이 있다가 지금 재수생이 있는 애들이 중앙에 제일 잘하다가 지금 고2부터는 대진이 다 몰려있고 고1은 완전히 대진으로 쏠렸어요. 왜냐면 중앙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중 자체가 이제 과중 평가를 받는 대진까지 해서 보통 저희가 5개 꼽거든요. 낙중대, 서현, 보평 이렇게 꼽는데 분당이 추가됐죠. 6개인데 그 중에서 그 애들이 저희가 여기 낙생이 좀 멀잖아요. 그죠? 1지망 안 되고 그 다음에 보평도 좀 멀고 그럼 결국은 이제 보통 결정하는 게 중앙 아니면 대진이었는데 중앙이 없어짐으로써 대진으로 다 쏠린 거고 그다음 서현 좀 가고 이번에 분당 좀 가고 그래서 분당이 이번에 시험이 어렵게 나왔어요. 분당이 어렵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역사상 순회 애들이 지금 원래 순회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더 없거든요. 정말 이번에 애들이 좀 수학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고1 3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60만 5점을 받으면 대진 같은 데 가면 반에서 거의 한 20 몇 등 할 건데 거의 반에서 3등이에요. 그렇거든요. 근데 순회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1컷이 뭐 70 초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야탑, 태원, 돌마, 중학 뭐 이런 데 다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쉽다 아니다가 대부분의 그 고등학교 시험은 전국연합 기출 있는 거에 베이스를 내는데 그 문제 자체가 계산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냐 아니냐의 싸움이라서 뭐 아무튼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걸 어떻게 준비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목요일날 고등수학 로드맵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교재로 하고 어디까지 중등히 하는 게 좋은 건지, 뭐 그 우리 아이가 잘하는 아이면 어떻게 하고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하고, 제가 다음 주에 좀 본격적인 고등수학 로드맵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는 망쳤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얼굴에 점점 멀어져 가고 있죠. 네. 다시 한번 찍긴 해야 되는데. 중간고사 리뷰는 좀 했었고요. 시험 직후. 저희 반도 이제 잘한 애도 있고, 못한 애도 있고, 잘했는데 망친 애도 있잖아요. 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익명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 반에 외고 여자애가 있는데, 진짜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거든요. 6학년 때인가 중1 때 왔었는데, 중1 때인가? 너무 떨어서,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너무 잘하려고 그래서 망치는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중등시험에 첫 시험을 그렇게 망치고 저한테 왔어요. 수행평가를 망치고 왔나?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래서 그 아이를 어쨌든 중등 거부터 해가지고 시험 준비를 제가 시키고, 어떻게 그때 이제 막 힘들어할 때 시험 준비를 시키고 공부를 많이 시켜서 어쨌든 중등 시험을 계속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성실한 아이라서 결국은 중등 기간 내에 수학을 아주 수감이 좋은 애는 아닌데 굉장히 열심히 해서 시험 보기 전에 저희 학원에서 해야 되는 걸 저랑 계획 세워서 항상 다 해서 가가지고, 도형 볼 때 좀 힘들어하긴 했지만 잘 보고, 고등수학도 전국연합 기출 있는 자리도 한 4-5번 다 풀고 확통까지 다 나가고 고등학교를 외고를 갔어요. 외고를 갔는데 중등 때 못 봤던 경험을 가지고, 그 뒤로는 도형 때 좀 힘들었던 시험 말고는 대부분 잘 봤거든요. 잘 보고 가끔 중간고사 때 더 틀리면 기말에 어떻게 하자 그래서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봤었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첫 시험이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 외고가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워낙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심화 영어나 영어 하느라고 수학할 시간이 그 겨울 방학부터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겨울 방학 때 주 5일 해서 항상 숙제 많이 하던 아이가 숙제도 많이 못 하고, 근데 이제 너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괜찮다, 대신에 원래 외고는 방학 때 많이 하는 걸로 한다 하고, 학기 중도 최대한 시간을 꺼내 보는데도 금토 와가지고 이제 하고, 근데 월화수는 수학을 못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쉽게 나올 거였는데, 그래도 얘가 좀 잘해서 심화를 했으니까 심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약간 시험 다가올수록 수학 많이 하니까 불안하다는 얘기를 좀 비치기 시작했는데, 전주에 그리고 나서 전날이랑 전전날이랑 이제 왔을 때 보통은 이제 교과서가 있고 학교 부교재가 되게 쉬워졌어요. 그 외고가. 이건 다 풀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어려운 걸 계속 반복해서 변형이랑 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험은 욕이 되게 쉬운 교과서에서 나왔는데, 근데 이게 마음이 자기는 수학을 안 했다는 불안감이랑 요새 안 풀어서 손이 안 돌아가니까, 그날 가서 앞에 가가지고 이제 몇 문제가 안 풀리니까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 아시죠? 당황해서 인지 능력이 좁아지면 이제 시험지가 글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하얀색인지 검은색인지.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폭망을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점수가 원래 나와야 되는 점수의 반도 안 나왔어요. 나중에는 좀 올라서 했는데, 처음 제가 줬던 점수는 진짜로 3분의 1도 안 나온 점수였어요. 제가 침대에서 자다가 전화를 받고 저도 놀라서 이렇게 뛰어나왔었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일단 보통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고 위로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하는 것도 뒤에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어려웠냐, 뭘 당황했냐 해서 결국은 이제 알게 된 거는 이제 당황해서 푼 건데,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드리려면, 이 아이가 제가 중학교 때 망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하자 그래서 해서 어쨌든 성공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지도 않고 굉장히 침착하게 기말에 몇 점까지 받으면 몇 등급으로 막으면 대학 입시에 어떻게 되는지랑 얘기를 해서, 그러면 거기까지는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준비하고 수학을 늘려서 그럼 더 하고 하는 걸로 해서 그 외출증을 쓰고 월요일 화요일에 나와서 수학을 더 늘려서 지금 나와서 공부를 하고, 지난주에 저희 5월 1일 쉴 때도 나오고,
그러면 아마 기말은 잘 볼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시험이 중요해요. 고등학교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면은 고1 첫 시험이나 뭐 아니면 첫 시험은 사실은 선행을 안 하는 애가 전국에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시험이 좀 쉽게 나오거나 하면 애들이 다 등급이 얽히는데 결국은 제가 보면은 선행보다도 그 학교 시험이 나오면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이렇게 나오려면 이렇게 공부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량을 더 늘려간 학생이 결국은 2학기 가서 잘 되고 2학년 가서도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려면 이 아이가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결국은 참 잘 봤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또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 시험 후에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하나요? 일단 제가 전화하면 받긴 하나요? 받긴 하나요? 전화하면 엄마한테 전화를 오나요? 저는 신규로 저랑 왔을 때 좀 성격에 따라서 받기도 하고 연락하라면 연락하는 애들도 있고 저희가 이제 시험지 회수하러도 나가는데 저희 반 애들은 다 전화를 직접 하든지 받긴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전화를 받고 만났을 때 보통 비난을 하는 것보다는 상황 파악하고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다음 얘기에 계획을 세워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났을 때 이 아이가 시험을 봤어도 이제 불안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이제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런 전화를 잘 받는데 보통은 이제 시험 보면 이런 일들 하죠. 문 닫고 안 들어가거나 이제 그거 문 닫고 안 들어가는 건 보통 이제 고등학생들이 되게 심하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죠. 성적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엄마는 몇 점이 나왔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가서 그 나이스든가 뭐 가서 들어와서 확인하기 전에는 망했다는 얘기는 제가 망했다는 얘기 제일 싫어하는데 한 개를 틀린 애도 전화하자마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망했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가슴이 그래서 망했다는 얘기도 많이 하죠.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다른 애들도 다 어려웠대.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사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죄송합니다. 더워서. 이번에 저희 반에 고1 한솔이 3명인데 3명 다 이구동성으로 저랑 전화할 때 다 시험이 어려웠대요. 애들이 잘하는 애들 3번 모여서 잘 봤던 애도 많이 틀렸대고. 근데 제가 문제를 사진 찍어서 보내려서 봤어요. 안 어려운 거였죠. 그래서 이제 니들은 안 어려웠는데 그게 어려웠으면 공부를 더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되는데 보통 이 얘기 많이 하죠. 나는 수포자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건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시험을 망하는 원인이 진짜 여러 가지가 좀 있거든요. 다 하면 한 4-5가지 되는데 그거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긴 해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쨌든 만남을 통해서 상황 파악을 하는데 제가 파악하는 건 거예요. 일단 시험 난이도 파악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중등은 어차피 시험이 진짜 어려우면 옛날에 내정에 뭐 전교에 90점 이상의 한 명 뭐 이런 시험이 아닌 한 요새 그렇게 안 나오니까 중등은 뭐 얘가 4-5개 틀렸다 그러면 이제 망했다 6개 틀려 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고등은 6개를 틀려도 1등이 나오기도 해요. 자기 진짜 망했다고 생각해서 일단 전 난이도 파악부터 해요. 난이도 파악을 하는 방법은 일단 아이한테 물어보고 주변 반응 보고 찍어서 보내라서 문제 확인하고 그래서 난이도 파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부족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당연히 고등거는 저희 분당 지역에서는 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남았다는 얘기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시간이 이제 얼마큼 부족했냐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객관식 풀었는데 서술형 풀 시간이 없었다든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서술형 풀고 왔더니 객관식 4개를 찍었다든가 11번부터 풀고 있는데 5분 남았다던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이가 속도랑 어떻게 당황해 하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 건지. 변형 정도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건 제가 시험지로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는 변형이 많이 안 되고 숫자만 바꾼 건데도 애들은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변형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데 예전에 전 교육과정에 변형이 심하게 되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요즘 트렌드는 원래 대지는 변형을 숫자만 바꾸는 게 유명하고 진짜 변형 많이 하는 거는 중앙이었는데 중앙이 그걸 안 하는 바람에 이번 연도 지금 중간고사 제가 시험지를 다 뜯어봤는데 변형 정도는 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시험 고1을 봤을 때는 사실은 부교재랑 알던 문제를 반복해서 많이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고 뭐 물론 말이 쉽죠. 그 자체가 문제도 하나도 어려운데 반복해서 많이 푼다는 게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가능한 시험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문제 유무 있는 건데 중학교는 도형이나 가끔 새로운 문제 도형 같은 경우 새로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정 순회 샛별 뭐 이동대 분당 뭐 모든 중학교를 봐도
대수인 1학기 시험 자체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어차피 강남이나 아무리 어려운 기출이라도 그냥 그동안 나왔던 문제나 뭐 A급이나 그 심화 있는 거에서 다 해결이 돼요. 아니면 고등수학에서 바꿔온 거라서 새로운 문제는 거의 없는데, 도형 같은 경우 2-1을 볼 때 새로운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3-2랑. 그 문제는, 새로운 문제는 보통 어디서 가져오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중3 있으시죠? 그죠? 3-2는 원래 많이 안 하잖아요. 3-2 많이 안 하고 이제 학교 시험 보잖아요. 그때 한 문제를 꼭 맞추고 싶으시면 그거 보시면 돼요. 언제 보시면 되냐면, 중3이니까 고1 보기 전이지. 올해 고1 모의고사 3월에를 보면, 고1 전국연합 모의고사 3월을 보면 그거는 중등 범위잖아요. 거기 도형이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정이 하나 냈고 가끔 순회도 돼요. 그러니까 3-2 준비하실 때는 2-2도 말씀드리는데, 고1 전국연합 모의고사 문제가 항상 그 EBSI나 그 인터넷감이 있어요. 그거를 한 2-3개년치에서 거기 킬러가 한 4-5문제 있거든요. 그거를 풀고 가시면 한 문제 정도는 걸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냥 상식, 그냥 알아두시고, 이제 고난이도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고등은 외부 문제를 가져와서 새로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중간고사에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을 보면 보통 중간고사는 부교재나 프린트 연계율이 보통 한 80% 정도 되고요. 근데 나머지 20%도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대부분 나온다고 보면 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애들이 점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말을 어떻게 될지 결정하는데, 애들이 좀 잘 봤다 그러면 기말에는 연계율을 보통 한 60, 한 5% 정도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외부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그때 좀 어려운 게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를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시험 보는 기간에 있었던 일을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시간이 부족한 건지, 계산을 틀린 건지, 당황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몰라서 틀린 건지.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솔루션을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가 파악하는 건 이제 이런 거죠. 이게 고치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고치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잘못 읽는 건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양수 A는 쭉 나왔어요. 양수랑 음수가 나왔어. 근데 이걸 안 본 거죠. 이건 문제 잘못 읽은 게 아니라 이제 못 본 거죠. 이제 이거 고민해요. 문제 답이 2개 나왔지? 양수냐, 음수냐. 그런 것도 문제 잘못 읽은 거예요. 그게 참 어렵죠. 전체적으로 되게 편안한 상태에서 다 읽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위로를 하기도 해요. 계속 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화해서. 어머님도 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럼 위로를 해드리고 다음 걸 얘기해드리고, 생각보다 어려웠다 뭐 얘기하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안심을 하는 건데, 이제 파악은 그렇습니다. 이 상태가 어떤지. 뭐 예를 들어서 내정 순회 중등도 시험이 진짜 어려워서, 도형이 어려워서 예를 들면 85점 넘는데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특목 저사고 갈 때만 쓰잖아요. 수학 등급을. 그게 아니면 사실 저희는 연습이죠. 사실 뭐 기분도 있고 아이들의 자존감도 있지만, 특목 자사고를 가는 게 학기 평균 89.5인데 그게 어쨌든 지표평가라고 하는 거는 중간 25%, 기말 25%, 수행평가 50%라서 사실은 80점을 맞아도 실점을 맞아도 복구는 가능해요. 사실은 수행평가 잘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 지표평가 아무리 잘 봤는데 막상 딱 까보니까 B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수행평가를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답만 드르륵 써가지고 다 날아간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뭐 수행평가 모의고사도 보고 좀 챙기긴 하는데, 뭐 그런 상태를 파악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족한 게 어떤 건지, 뭐 이게 문제 풀이가 보통 공부량이 부족한 건데, 부족한 게 뭐 심화 문제 푸는 게 부족한 건지, 시험 보는 연습이 부족한 건지, 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설명에는 제가 완전 정보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냥 주입을 시키는, 굉장히 제가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이게 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학원에 빨리 오라 그래요. 전화를 하고, 뭐 애들 다 쉬려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잠깐 와서 만나고 가라 그래서 불러서 보고 어떤 걸 얘기하고, 다음에 네가, 그럼 전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가 공부를 그때 내가 이거 하라는데 안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된 거잖아 라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려면 네가 잘 보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최대한 빨리 부릅니다. 왜냐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이들은 다시 리셋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시험 끝나고 전 다 전화하고 불러서 만났거든요. 만약에 안 만난 채로 어린이날을 놀고 나서 만나고 나면 아이들은 다시 시험을 못 봤던 말든 아주 해맑은 얼굴로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 자체도 이게 충격을 온 상태일 때 불러다가 어떻게 하자고 얘기해서 약속을 시켜야 다음이 나아진다는 거. 근데 그거를 어머님들이 하시면 보통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보통 외주를 맡기는 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하기 불편한 얘기는 저한테 다 하시면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다는 티를 안 내고 보통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제 사이가 좋아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계속 공부량이 제일 중요한데, 공부량을 많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 보는 연습이 부족하거나 시험 전략도 뒤에 말씀드릴 텐데, 보통 공부량 부족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양 부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 이만큼 열심히 했어. 가 아니라 우리는 이만큼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만에 맞춰가지고 시험을 내기 때문에 아이들의 대부분은 진짜 잘 보려면 정말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걸 알려주려고 저는 항상 노력하거든요. 그 기준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시험을 잘 보고 나면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어서 공부량을 계속 늘려야 돼요. 그게 다음부터 나아지는 길이거든요. 참 되게 단순한 얘기죠.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대부분이고요. 이 시험 보는 연습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연습은 제가 시험 보는 전략도 말씀드릴 건데 이게 시험을 보다 보면 문제를 풀다가 뒤에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보통 애들이 이제 시험 보는 연습을 안 했던 애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냥 계속 풀고 있고, 앞에서부터 그냥 풀고 있고, 걸려도 계속 풀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좀 봐봐서 시간 안에 끊기 경험을 해야 내가 여기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시간을 쓰면 안 되고, 안 될 건 버리고 왔다 갔다가 체화가 되거든요. 그런 시험 보는 연습해서 그런 게 체화가 되려면 최소한 한 15회, 20회 이상은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전략을 세워서 뒤에 전략 말씀드릴 텐데,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를 한두 번 하면, 그거는 시험장 가서는 적용이 안 돼요. 이 시험 보는 때 아까 공부량을 말씀드리는 게, 어머님들도 생각하실 때 이제 중등 같은 경우라면, 뭐 예를 들어서 A급이나 블랙라벨을 풀었어요. 그럼 풀어서 오답을 해서 자기가 알려줬죠. 풀었어요, 오답을. 그래서 오답도 되게 멋있게 해가지고 엄마도 봤어요. 그럼 시험장 가서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못 풀어요. 그러니까, 풀려면 심화 문제를 앞에 기본이 된다는 전제하에 심화 문제를 풀고 오답을 했을 때 그거를 자기 손으로 조금 지나서 다시 풀었을 때 다시 푼 걸 가지고 시험 보는 것처럼 다른 문제를 풀면서 시간 압박하에서 그 문제를 거기서 풀어서 답을 내서 맞춘 경험이 있어야 시험장 가서는 건들 수 있어요. 아니면 못 건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랙라벨을 제가 알려줘가지고 풀어가지고 오답에서 딱 동그라미 쳤던 학생이 그런 걸 안 하고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럼 문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맞다. 이거 되게 어려웠던 거지. 그리고 못 건든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보는 연습인 건데, 시험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긴장이 심한 거는 이건 성격이에요. 저 긴장 많이 하거든요. 저희 엄마 얘기로는 뭐 어릴 때 아람단 단장하고 이럴 때는 긴장 안 하더니 얘가 좀 삐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저 이렇게 무대 서면 긴장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400명, 300명 했을 때도. 사람이 제일 긴장하는 그 청중수가 한 20-3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청심환을 먹었고, 제가 17년 동안 설명하면서 청심환을 안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요 약국이 생겨서 좀 편한데, 청심환이 제가 첫 설명할 때 7,000원이었는데, 8,000원, 5,000원 만원하더니, 그게 확 올라와서 25,000원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사양 말고 가짜 사양짜리 10,000원짜리를 먹고 있는데, 이거는 안 바뀝니다. 안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안 바뀌면 대학을 안 갈 거야? 그럼 거기에서 어쨌든 해결을 해야죠. 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긴장 많이 하는 애들은 남들이 시험 볼 때 100을 공부하면 150을 하더라도 긴장을 해도 손이 돌아가서 풀게 하던가. 그리고 긴장 상황에서 시간 압박해서 시험 보는 연습을 많이 해서 하던가.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제가 뒤에 전략 말씀드렸는데 전략을 알고 긴장하지 않은 걸 알고 뭐 하고 다 준비해도 그날 가서 풀다 뭐 탁 틀어맞으면 모든 습관이 다 안 좋은 걸로 돌아가요. 옛날에 그 마이크 타이슨이 그런 얘기 했죠. 모든 사람들은 계획이 있다. 근데 자기한테 한 대 맞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아무리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얘기를 해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오면 당황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제일 많이 당황하는 건 이거예요. 자기도 첫 번째 6문제죠. 6문제 풀 때는 6문제도 못 푸는 거 아니면 상담을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문제는 보통 이제 빨리 풀잖아요.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6문제는 금방 푼다. 근데 그 6문제에서 3번을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 어제도 풀었는데. 다시 풀었어요. 안 나와. 또 다시 풀었어요. 안 나와. 근데 시간은 가고 있죠. 그럼 이제 당황을 했어요. 4번 문제를 봤는데 뭔가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뒤를 넘겨봤더니
모르는 문제도 보여요. 이제 그렇게 돼서 패닉이 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부터 풀 수 있는 걸 찾아 풀다가 끄적이다 나오면 시험지 이제 구겨서 울면서 나오죠, 보통. 이제 그렇게 되는 케이스는 집에 가서 다시 풀면 다시 풀리고. 이런 케이스가 이제 긴장인데, 이거는 보통은 시험 보는 전략과 함께 긴장 압박 상황에서 시험 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좋고요. 이거를 항상 고등 수능 끝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죄송한 얘기지만 실력보다 시험을 조금 못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봐야 돼서. 제가 그런 사람이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보는 것보다 수능을 잘 못 봤고요. 수능을 잘 못 봤다니까 한 번 본 게 아닌 것 같죠? 네, 2번 봤고요. 그래서 그런 게 그렇습니다. 이제 틀리는 문제 왜 틀리는 건지 좀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은 보통 어머님들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어머님들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애들이 대답해 주나요?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보통 한다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시험 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뒤에 그게 없네요. 전략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거든요. 이거 쓰면은 나중에 지운다고 혼나긴 하는데, 시험 문제를 봤어요. 그죠?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전략을 쓰는 이유는 제가 원래 긴장을 많이 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방법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험 문제가 널뛰는 아이들 있잖아요. 는 제가 하는 방법으로 보는 게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느 날 내가 가서 잘 풀려서 술술 푸는데 어느 날 갔더니 안 풀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시험 문제는 정통법으로 보수적으로 푸는 걸 알고, 그날 가서 내가 뭔가 되게 쓰인 것처럼 문제가 술술 따르게 방법으로 잘 보이면 더 좋은 거고, 저는 그게 입시에서는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와서 경시대회를 볼 때랑 좀 달라요. 이거는 저희는 안 틀려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이제 전 중등 때 이제 이미 실력 정석을 고등 전과정을 한 13번 정도 보고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대치동에서. 그래서 고등학교 한 1학년 말 2학년부터는 제가 이제 수학학원을 그때도 한 서너 개 다녔었는데, 저희 엄마가 좀 참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배웠어요. 그런 분한테 배운 건데, 문제 분석을 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학학원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어차피 계산이랑 다 풀 줄 안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어느 교과 과정에 미지수 몇 개 주고 식이 이거니까 이렇게 풀면 돼. 그럼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연습을 제가 고1 말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시험지 나오잖아요. 딱 봤을 때 이 문제는 식이 저거니까 저거 있으면 그냥 풀면 돼. 아는 문제. 그럼 푸는 거죠. 풀면 되잖아요. 그죠? 딱 봤는데 익숙하긴 한데 어떻게 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풀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시험 초반에 절대 풀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게 안 풀려서 다시 풀고 다시 풀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거를 풀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요거랑 세 번째 위험한 게 뭐냐면 전날 풀어서 나왔던 거 다시 안 나오는 거. 함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함정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날따라 아침에 갔더니 2 곱하기 3이 8이야. 이게 머릿속에 8이야. 이 8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있잖아요. 이거 갑자기 다 했고 검사해서 리프레시 안 하고 있으면 1시간 내내 8이에요. 그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다시 푼다고 나오겠어요? 그럼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도 그럴 수 있죠. 저희 인간이니까.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봤잖아요. 그냥 분석해서 풀리는 거였잖아요. 그럼 풀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푸는지 모르지 풀지는 안 보이는데 풀다 보면 나올 만한 게 있잖아요. 그죠? 풀다 보면 나올 만한 게. 그 다음에 계산이 되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검산이 필요한 게 있죠. 그죠? 고등학교는 검산 못 해요. 네. 그럼 저는 일단은 이거 다 넘어가고 이거 먼저 다 풀라고 얘기해요. 이것만 해서 끝까지 가가지고 초반에 시험에서 한 10에서 15분 동안에 이것만 어쨌든 해서 작은 성경어 경험이죠. 내가 푸는 거를 알아서 10분, 15분 동안에 쉬운 문제 풀 수 있는 거를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 7, 8문제, 10문제 풀고 나면 그럼 긴장이 좀 풀리거든요. 그러면 보일 것도 보이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당황하면 안 보인다니까요. 자, 그래서 확실히 푸는 거 풀었어요. 그죠? 돌아왔어요. 그럼 뭐부터 풀어야 될까요? 뭐부터 풀 것 같아요? 자, 1번은 어쨌든 다 풀리는 거. 풀다 보면 나올 것 같은 거, 계산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거, 모르는 거, 검사는 못한다고 치고. 뭐부터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계산하고 복잡한 거 풀 줄 아니까 풀어야 돼요. 이거 먼저 풀어야죠. 그죠? 이거 먼저 풀어야죠. 그리고 검산이 필요하면 검자라고 쓰고 하라는데 이거는 중학교나 의미 있지 고등학교는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풀다 보면 나오는 걸 건드려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거 풀다가 안 되면 찍고. 요 연습을 시험 보는 연습을 더해서
저는 중등은 45분이면 40분 주고 고등은 50분이면 45분 줘서 시간 압박하여서 그걸로 연습을 계속 시켜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물론 그게 이제 어려운 걸 풀고 잘해서 공부량에 따라 점수가 차이 나고 아이들의 능력치도 있긴 하겠지만 최소한 망하진 않는다는 거죠. 당황해서. 이거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당황해서 망하는 거에 대한 방법으로 제가 보통 쓰는 방법이라는 얘기인 거고 시험 보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막혔어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할 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애들한테 시험 보고 전에 항상 얘기하는 게 집착을 버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집착. 풀다가 안 나오는 게 있으면 버리고 넘어가서 딴 걸 풀고 돌아오면 그게 풀릴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진짜 특이해서 원래 애들이 다 못 푸는 건 넘어가서 딴 걸 풀어야 되잖아요. 집착을 버리라는 얘기를 진짜 하염없이 하는데 시험 때 내내 하는 게 집착을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집착을 해서 한 애가 있었어요. 그 집착을 버리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일단 넘어가야 되거든요. 제 결혼 되게 늦게 해서 애가 지금 18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험 본 날, 마지막 시험 본 날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염소에다 막 무 주고 있는데 그때 전화를 딱 온 학생이 서술형 1번을 만나는 순간 내가 시험이고 뭐고 나발이고 이거 하나는 풀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고1이.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막 이제 욕을 이 어린이집 사람들 다 놀라고 있어. 와이프가 저쪽 멀리 가서 통화하라고. 그 집착. 그거가 계속 문제예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남자애들 중에 똥꼬집이 있어요. 여자애들은 또 하라면 얘기를 듣는데 여자애들은 이제 문제가 여자애들의 문제는 너무 착실하게 1번부터 풀란 대로 풀라니까 안 나오면 넘어가고 요령 있게 푸는 걸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했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야. 이게 문제고 남자애들은 왔다 갔다 잘 푸는데 하나 딱 꽂히면 내가 이걸 풀어서 애들한테 보여주리라. 선생님 그걸 틀렸어요. 제가 수능 모의고사는 어차피 수능 모의고사는 딱 수능 한 번 들어가잖아요. 모의고사 때 한 번씩 그런 건 제가 열받지만 이해를 해요. 고1 첫 내신을 그런 거를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네. 시간은 고등은 항상 부족한데 얼마나 부족한지의 문제고 시간 부족한 거 해결은 공부량의 문제예요. 근데 절대 명심하셔야 될 거는 무조건 빨리 풀라고 하면 다 틀립니다. 저는 빨리 풀라는 얘기 안 하고 많이 풀라 그래요. 정확하게 많이 풀면 빨라져요. 정확하게 많이 풀면.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 안에 푸는 연습 시키고.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결론은 정해졌잖아요. 저희 학원에서 하는 게. 숙제 많이 내서 체크하고 시험 보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계산 실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막 어머님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어릴 때 국문할 때 도망 다녀가지고 아직도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부모는 할 때 뭐 안 해가지고 옛날에 기적의 연산법을 하랬더니 안 하고 도망 다녀가지고 그때도 계산을 틀리더니 아직까지도 맞기도 하죠. 저희 엄마도 얘기해요. 네가 옛날에 아이템플 다 쌓아놓고 다 갖다 버리고 뭐 부모들 하고 뭐 했는데 뭐 그 천재 재능 산수도 뭐 하는데 뭐 응용 수학을 하는데 마다 답지를 베끼고 그래서 네가 그 모양이라는 얘기를 아직도 하거든요. 네가 좀 더 성실하게 들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됐겠지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계산 실수는 잘 보셔야 되는 게 단순 연산을 못하는 중학생이 있잖아요. 단순 연산이 너무 약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어릴 때 외국에서 와서 수를 너무 안 익혔어. 계산이 너무 약해라고 얘기를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3 정도 되면 그렇다고 해서 연산 문제집을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보통은 시험 보는 연습을 하거나 풀 때 연산 연습을 하는 게 제일 낫긴 하거든요. 이게 아예 이제 중1인데 초등학생인데 만약에 연산이 잘 안 되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1의 정수와 유리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어요. 거기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하면 연산은 잡히거든요. 그 연산인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단순 연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계산 실수는 고등이나 중등의 시험 어려울 때는 평소 때 계산 실수 하나도 안 하던 애가 시험 보면 한다니까요. 문제가 어렵거나 당황하면 계산 실수를 해요. 인간이 그렇거든요. 그럼 안 하는 건 뭐냐?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량을 더 늘려서 내가 당황을 해도 손은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상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계산 연습도 저는 테스트 보는 시험 보는 연습 하에서 하라고 말씀드려요. 실전에서. 그걸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6학년, 5학년 때부터 해서 덧셈 뺄셈 이양하고 하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가운데 중3, 고1 과정은 어차피 정수리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많이 풀면 연산은 잡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할 때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완결하게 무결하게 맞춘다? 이거는 어려운 얘기고 지금에서 계속 시험을 보면서 그거를 좀 더 안 틀리게 메꾸는 게 더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공부량의 문제고 이거는 성격인데 모르겠어요. 저희 반에 집착하는 애들은 진짜 많이 없거든요. 제가 항상 이게 너무 강조를 해서 이번에는 성격 되게 좋은 애요. 저랑 되게 친하고.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의리 있고 성격 좋고 시험 한 번 정도 망해도 인생 사는 지장 없고 이거 하나만 보여준다. 개념을 모르는 거는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개념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개념 설명하고 문제 보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게 실력정석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실력정석 처음 이제 인수분해를 할 때 도대체 인수분해가 뭔지 제대로 안 알려주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한 달 내내 인수분해하는데 다 틀리고 집에 가서 맨날 울고 머리가 나쁜 것 같다 막 이랬었거든요. 실력정석이 있는 거를 그때는 이제 그 일반 수학이었어요. 일반 수학이었는데 41단원인가 그랬는데 그거를 3번 정도 넘어가니까 그런 얘기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수학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학이 쭉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한번 좀 뭔가 좀 보인다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죠? 그 보인다라는 개념을 할 때 이제 개념이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개념을 이제 저 같은 이제 수학만 맨날 하던 사람이 딱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고 나서 딱 보면 교과서가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너무 이 다 막난 거를 아름답게 딱 해놓은 개념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문자로 해서 딱 정확하게 개념을 아름답게 설명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저도 초보 옛날 과외할 때는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을 해서 이게 다 포함한 건데 왜 못 알아듣는다는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알려주고 문제를 풀면서 적응해서 보여주고 다시 와서 얘기할 때 얘기를 해서 하고 시만 풀 때 그럼 결국은 이게 한 개념이다. 이해가 될 때 그때 다시 또 얘기를 해서 이어지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념이라는 게 앞에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진짜 쭈루루루 다 증명해서 딱 보여주는 게 가장 아름다울 것 같지만 저는 애들 가르칠 때 심지어 도형은 처음에 증명을 해주지만 애들 머릿속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문제를 풀고 다시 들어가서 증명을 하고 어느 정도 연습이 된 다음에 들었을 때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도 그걸 다 알아들었다고 해도 지금도 맞았던 문제도 한 2주 뒤면 까먹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최소한 4-5번 이상 봐야 뭐가 돌아가는 건데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념 자체도 내용하고 거기 개념 문제를 풀면서 적용되는 거 보여주고 다시 복습을 하고 다시 설명하고 그러니까 약간 나선형처럼 계속 이렇게 유기적으로 발전을 해나가야지 내가 너무 완결무결한 개선 설명을 제가 못해서 애들한테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확률이나 뭐 이런 거 설명할 때도 제가 그 식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전 100원, 200원 두고 설명해요. 네가 애들한테 설명할 때도 네가 100원짜리, 정가 이런 거 설명할 때도 그냥 돈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100원을 사와서 너한테 120원 팔았는데 네가 안 살 것 같아서 내가 110원에 팔았으면은 넌 얼마를 번 거야? 라는 게 차라리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게 문제를 풀고 심화됐을 때 이걸 설명하면 문자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모르는 문제가 많으면. 근데 그런 아이는 있어요. 아이들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이제 약간이라도 낯설면 힘들어하는 아이, 뭐 그러나 저러나 푸는 아이. 이제 그거에 따라서는 솔루션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어쨌든 제가 고등수학 로맨 설명하면서 이번에는 그 아주 잘하는 그 스카이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좀 분류해서 공부하는 방법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념 부족은 설명보다는 적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 계산 실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박값이 있는 상태에서 계산 연습을 해야 되지 그 고등시험에서 계산 실수를 했던 애들을 시간 많이 주고 다시 풀리면 계산 실수 안 합니다.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틀리는 건 그래서 틀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당황하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멀티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멀티태스킹도 하다 보면 들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멀티태스킹 잘하고 남자들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일을 20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누가 얘기를 하고 얘가 얘기하는데 알려주는데 뭐가 얘기 들어도 멀티가 되거든요. 20몇 년을 했으니까 당황하지 않아요. 처음에 초보 이제 만약 강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뭘 푸는지도 모르겠고 얘를 알려줘야 되고 쟤도 알려줘야 되고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다 들어오기도 하고 뭘 해도 되는 거는 늘어서잖아요. 그죠? 그 늘려면 이런 압박감 있는 상태에서 멀티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시간 부족은 공부는. 그래서 아까 시험 본 전략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문제는 처음에 풀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그러니까 미지수 하나 식은 보이는데 식이 하나 안 보여. 풀다 보면 나오겠지. 근데 이게 풀다 보면 나오지가 숙제를 할 땐 풀어도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손대면 안 된다는 거. 거기서 손대다가 예를 들면 막 7분, 8분 가기 시작하면 무의식이 알아요. 아, 이번 시험은 좋댔구나.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데 욕을 죄송합니다. 이번 시험은 망했구나. 이제 이런 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시면 되고, 뒤에는 말씀드렸습니다. 검산이 필요한 문제는 제가 검자 쓰고 마지막에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제 검산이 필요한 거는 그게 있어요. 아까 제가 2 곱하기 3, 8 얘기했잖아요. 검산을 아까 풀었던 방식으로 머리로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검산을 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검산은 새로 다시 생각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 검산이긴 하고, 그리고 애들한테 항상 말해요. 고등은 어차피 검산할 시간 없으니까 얘기 안 하고, 중등은 검산이 필요하면 하는데, 보통 수학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미신이에요. 미신인데, 내가 전 과목 시험을 나도 오랫동안 봐왔는데, 항상 아리까리한 문제는 첫 번째 생각했던 답이 맞을 확률이 한 80%는 되더라. 그러니까 바꾸려면 신중해라. 인데 이번에 과학을 2개 바꿔서 틀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듣죠. 잘. 중요하죠. 결과는 중요한데, 결과 안 중요하다면 거짓말이에요.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중등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목자사고 갈 때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판이 났겠죠. 만약에 이제 이것 때문에 못 갈 정도가 되고 학교를 바꿔야 되는 거면 안타깝지만 이제 그거는 거기서 이제 다음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 중등 같은 경우는 이 시험 보는 연습에서 중등 때 만약 특목자사고 안 가는데 한번 망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고등 가서 망하는 것보다 나니까. 방법을 찾는 게. 근데 물론 이제 여자애들 중에 예민한 애들은 한번 망하고 나면 트라우마가 있어서 시험 문제만 보면 떠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안 망하는 게 좋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고, 고등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점수가 뭐 중요하고 어제 고1 누가 와서 얘기하던데 3월 첫 중간고사 점수가 대학 가는 점수라던데요. 제가 되게 화를 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하러 다 공부를 하고 그게 되겠냐고. 제가 보면 고등에 좀 빡센 학교 있잖아요. 과중, 대진이나 중앙 이런 데 있잖아요. 중간고사 1학기 시험 보고 나서 전 과목 다 얘기해요. 방학 때 자기가 평생 공부 안 해본 만큼 최대한 더 공부를 했는데도 2학기 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남들보다 공부량이 작아서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애들이 시험 대응해서 공부량을 확 늘리거든요. 고1 때. 이거를 따라가야 2학기 때 오르고 2학기 때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 시험 중요하죠. 중요한데 첫 시험 중요해서 제가 첫 시험에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 중요한 거는 거기서부터 해서 공부량을 늘려가지고 2학기, 2학년. 물론 분당에서 수시로 거의 못 가는 건 아시죠? 그건 따로 제가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2학년 내신보다는 정시도 하지만, 정시가 이번 좀 줄었다는 했지만 상위권 대학은 많이 안 줄었어요, 다행히. 근데 그 학종이라고 하는 수시에서는 2학년 성적 4번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퍼센테이지도 높고 제일 많이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1학년 첫 학기 자체는 애들이 선행돼 있고 학교에 따라서 그냥 엎치락뒤치락이라는 거를 입학사정관도 알아서, 실제 수학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보는 거는 2학년 1학기, 2학기에 대수랑 미적분을 제일 많이 보고요. 그게 올라가려면 공부량을 늘려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좌절해서 난 때려친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30점을 받아도 괜찮나? 기분 되게 웃어요. 옛날에 구등급제에서 있잖아요. 구등급제는 되게 웃긴 게, 구등급제는 1이냐 2냐 3이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학기 첫 시험을 받는데 4가 됐어요. 그러면 아무리 기말을 잘 봐도 이게 1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2도 안 나오고 3, 4 애매하잖아요. 되게 웃긴 거는 지금 이제 레인지가 넓어졌잖아요. 웬만큼 망쳐도 3까지 안 가고, 왜냐면 2가 옛날에 2, 3, 4 다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을 망쳤는데 예를 들면 2 끄트머리가 3이에요. 그럼 기말 좀 보면 2는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쨌든 1이 아깝게 안 해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하는 건 좀 편해졌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편한데, 물론 이제 일을 계속 받으면 대학은 가기 좀 힘들겠죠. 수시 얘기를 좀 드리면, 그냥 알고만 그냥 대학 이제 보내셔야 되니까 알고 가시면, 9등급제에서 수시 학종이 2.5 정도 나오면 건대 정도를 한 70%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동홍이라고 하죠. 그 라인이 9등급제에서 2.5등급 정도 있거든요. 지금은 학생부에 있는 활동이라는 것보다는 다 내신으로 가는 시대라 일반고 기준으로는 특목자사고 빼고 2.5거든요. 그거를 지금 5등급제로 환산하면 1.48 정도 돼요. 근데 3년 내내 1.48이 나오려면 2가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분당에서는 사실은 학생들의 눈높이가 안 맞아서 정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애들한테 넌 정시니까 내신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긴 해요. 분당 지역 학교들은 그래도 정시로 많이 가는 걸 알아서 대부분의 학교 시험 자체도 정시에 포커싱이 돼 있어서 그 공부를 많이 하면 정시 점수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은 뭐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얘들이 하염없이 공부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고1 학부모님이 아니실 수도 있지만 이미 경험을 해서 생각보다 애들은 시험 때 급박한 환경에서 벼락치기 할 때 공부가 제일 많이 됩니다. 어거지로 서너 번 보고 어거지로 서너 번 보고 편안한 상태에서 학원을 가서 숙제하고 하는 걸로 공부가 생각으로 많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내신 시험을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내신을 하면서 이제 정시를 도모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생각하실 때 고1, 2, 3 중에서 어느 학년이 제일 놀 거라 생각하세요? 고1, 2, 3 중에서 평균적으로 어느 학년이 제일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네. 고3이 그래도 좀 하지 않을까요? 고2가 공부 제일 안 합니다. 고1 딱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시험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여서 좀 긴장이 빡 돼서 하다가 2학년 되면 이제 좀 편해지고 하잖아요. 그래, 그럼 공부는 어차피 내년에 죽으라고 할 테니 고3 때 하자 하면서 고2 때 제일 놀아요. 할 것도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제일 놀다가 고3이 되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딱 12월 말 1월 딱 되면 전 과목 다 수능 학원이나 인강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긴 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고2가 제일 놀리나. 중학교는 어디가 제일 놀아요? 중3이 제일 놀죠. 중3 2학기는 자기들이 수능 끝난 일반인인 줄 알아요. 인생 편하죠. 학교도 편하고 뭐 가서 비디오도 써주고 애들이랑 놀고 학교 놀러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때는 밤새 숙제를 쉬고 가서 자라 그래요. 가서 하는 것도 없는데 체육대회 해가지고 뭐 춤이나 추고 춤추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체육대회 많이 하던데 대진도 하고 오늘 한솔에 네버랜드 가고 학원이 아마 텅텅 빌 것 같은데 아무튼 네. 한솔은 좀 불쌍하긴 해요. 수학여행 안 가니까 에버랜드도 가야 된다니까 갔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부량.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모르는 거는 어머님들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공부해봤던 걸 떠올리시면 되는데 그게 이게 한 번, 두 번 본 걸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아니 근데 왜 쌤을 잘 본인이 한 번 풀었는데 이걸 틀려라고 얘기를 하면 참 제가 안 틀린 애들도 가끔 있는데 좀 안타깝긴 해요. 저희 메이저 테스트라고 해서 저희 그 일일 테스트처럼 보는 게 있거든요. 테스트 종류가 많은데 메이저 테스트는 쌤을 배우면 그 단원 내에 있는 문제를 숫자도 안 받고 똑같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만점이 잘 안 나와요. 그날 풀어서 채점하고 오답하고 똑같은 거 하고 시험 딱 보면 다 맞을 것 같죠. 그게 반복도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량이란 게 이게 어학은 국어나 영어는 어릴 때 안 해놓으면 이제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경험을 해보면 고등학교 갔을 때 국영수 중에서 가장 단기간 벼락치기가 되는 건 수학이거든요. 수학은 벼락치기가 돼요. 좀 능력 된다는 전제 많이 하면. 그 다음 되는 게 국어고요. 영어가 안 되면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단순하게 입시를 치러야 되는 거에서 공부량을 따지면 제 느낌으로는 수학 같은 경우는 나머지 모든 과목 다 합친 거에 한 3배 돼요. 그 정도를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수학은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다 이만큼이나 수학을 했는데 왜 안 나오냐? 보통은 부족한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수학만 해야 돼? 그게 보통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애가 고등학교를 보내신 학부모님들은 좀 이해를 해요. 이제 어릴 때 다 필요 없다 수학만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시험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해야 될 것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라서 그래서 공부량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량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시험은 이제 불안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곡선은 이제 요 정도 긴장이 제일 좋다. 너무 긴장하면 심호흡하고 뭐 안 되면 하나 뭐 이런 곡선인데 저 곡선보다 중요한 거는 보통은 불안하다고 느끼는 애들이 공부량 부족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특히 이런 애들 처음에 수학 공부 왕창 했다가 내신 다가올 때 다른 게 급하니까 줄여서 수학 안 해도 이 불안하다는 얘기 보통 망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이 케이스가.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시험 보기 전까지라도 굉장히 와가지고 다시 계속 기출문제 시험 보고 하길 원하고 특히나 그 분당제약 고등학교 시험은 똑같은 문제 그대로 내기 때문에 전날 그 어려운 문제 계산을 손으로 다 안 해보고 시험장 들어가면 느려요. 그래서 무조건 전날 전전날 다시 풀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서 이게 공부량이 부족해지면 불안하고 불안하면 가서 떨고 떨면 시험을 망치는 이제 그 구조를 깨려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오늘 오셨는데 얘기하는 게 그냥 공부 많이 해라는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내용 자체가 그런 거라서 이게 되게 웃긴 게 수학이 벼락치기가 또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해야 돼요. 모든 시험이 다 그렇지만 중간고사 여기 있으면 공부량이 점점 올라서 마지막에 피크를 찍어야 잘 봐요. 이게 저희가 내신 시험 보기 전에 주간 테스트라고 해서 1주차, 2주차, 3주차를 이제 각 학년별로 모아 시험을 보거든요. 그런 지크스가 있어요. 학원에 주간 테스트 1회차 1등이 항상 시험을 망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희 반도 이번에 그랬거든요. 100점인데 시험 망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정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이거. 정점을 미리 찍으면 이 정점을 유지하려면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자체가 진짜 아이러니하게 하여간 그 시험 3주 전에 보는 주간 테스트 1등 했던 애들이 말은 안 하지만 공부량을 줄이는데 그게 제 눈에 잘 보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딴 과목 시험 공부도 있고 시험 때이기 때문에 뭐 숙제를 덜 해온 눈에 보이긴 하지만 보통은 그런 애들은 숙제 말고도 딴 걸 많이 하는 애들인데도 그게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그 마지막과 몰아치기가 필요하고 이게 또 먹히기도 하는 게 저희 반에 광주 쪽에 학교 중학교 다녀서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도 중학교 때 100점을 맞았는데 사실 고등학교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시키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던 아이가 있는데 남자애가 그 작년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해서 이제 중간고사 공부를 하는데 그 분당 지역으로 넘어와서 학교로 갔는데 분당 지역 시험을 봤더니 계속 40점 나오는 거예요. 3월에 갔을 때도 40점이었거든요. 진짜 안 되겠다 싶었는데 얘가 또 정신을 차렸어요. 자기도 큰일 날 것 같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4번, 5번씩 왔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밤 12시까지 하고 계속 다시 풀고 시험 보면 항상 근데 그 태도는 좋았어요. 자기가 시험 봐서 답 안 나오면 끝까지 물고 늘어서 풀고 했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이렇게 정신 차려서 보통 이렇게 공부량을 늘리면 보통 첫 시험은 망하고 되게 억울해서 두 번째 시험을 잘 볼 거야. 이번엔 망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신기와 같은 유사 문제 찍기로 두 문제를 맞아가지고 1등급이 나왔어요. 찍기로 두 문제 찍어서 자기도 미안하다고 하는데 애들한테 그래서 이게 생각외로 또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마지막에 많이 안 보면 그러니까 그 강사들도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얘가 그렇게 잘 풀던 애들이라고 마지막에 수학 안 하고 딴 거 하는 걸 보면 뭐라 해서 시켜야 돼. 이거 안 시키면 망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도 제가 그런 걸 경험 많이 해서 저는 무조건 찍고 시키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옛날에 그 뒤인 경험이 많아서 그렇죠. 얘는 잘 볼 거야 믿고 있다 망한 케이스가 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시험장 가서 점수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이 불안을 없애고 자기 효능감과 이제 멘탈이 좋아져야 되는데 효능감이 보통 이런 거죠.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정도 했다도 중요해요. 자존감이란 것도 그런 거거든요. 이 수학에 대한 자존감도 물론 뭐 내가 어떤 실력 검사가 풀고 어떤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도 자존감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진짜 방학 때 이렇게까지 수학을 많이 했다. 또 사실 되게 크거든요. 그것도 자신감이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시험을 잘 보면 내가 그만큼 해야 되는 걸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효능감이 제일 중요해서 요 자체를 어쨌든 얼마 해야 되는지 알고 실행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사실은 첫 시험 대비는 그래서 경험방학 때 많이 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첫 시험 망치고 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기말까지는 최대한도로 그 안에서 전략 안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제일 중요한 저희 반 애들의 미션은 5월달에 체육대회하고 놀고 회의해질 때 전설에서 불러가지고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6월이 되면 다들 공부하러 기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안 하죠. 지금 앞으로 한 3주 동안 공부 안 하는 걸 제가 붙잡아가지고 난리를 쳐서 시키는 게 기말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학기는 여름방학이 있으니까 그때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아이들이 제일 힘든 거는 내가 안 될 것 같다는 건데 저희 아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얘기한 거 다 하고 얘기하라고. 내가 얘기한 거 다 하고 나만큼 하고 나서 얘기해서 안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보통 그만큼 못 하고요. 실제 그만큼 하면 잘 나오면 본인이 그 다음엔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짜 보통 공부량이 적어서 안 나오는 거고 공부량 많은데 이래서 안 나오는 거 이런 전략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가는 게 어쨌든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저는 그래서 이게 학원 시스템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강사도 제가 하는 그거 있잖아요. 애들을 공부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항상 테스트를 통해서 평가하고 마지막에도 공부시키고 시험 보고 나서는 다음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이 자체가 되는 게 그냥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굉장히 시스템이 많아요. 시험도 보고, 뭐도 하고, 나올 때 있는 게 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어쨌든 똑같이 그 중고등학교 수학 가르친 지가 한 17년 차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동안에 좋은 거를 다 도입하고 안 된 거는 빼고 해가지고 갖춰져 있는데 저는 그 시스템은 어쨌든 간에 그 강사가 어떻게 하려는 거를 알려주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 자체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서 이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저희 반 애들한테 중1인데도 중3에 만약 특목 자사고 가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미리 다 얘기해줘요.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죠. 넌 가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외국을 가려고 해도 넌 외국 가기 아깝다. 외대국 가자. 뭐 가려면 뭐 해야 된다. 가기 전에 어디까지 해야 되고 시험 어떻게 보고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번 시험 잘 봐야 되고 못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본인의 어쨌든 계획이 서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1시간 동안 결론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참 죄송한데 이게 저희 원래 이런 설명 안 하고 다음 주 설명에는 굉장히 정보가 많을 거긴 한데 참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결론은 그냥 공부량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었고 중간 시험 하나 본 게 문제.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애들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비빌 언덕이 있어가지고 괜찮아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라고 해서 믿을 사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되게 커요. 보통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어머님들이 괜찮다 그러면 안 믿고요. 제가 괜찮다 그러면 보통 믿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여기 드리고 싶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 잘 보면 이만큼 하려면 잘 많이 해야 된다. 못 보면 어떻게 할까? 다 똑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저희가 그 시험 하나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중등 같은 경우가 보통 12번 보는 것 중에서 3학기 2학기 제대로 안 보니까 10번이거든요. 10번인데 중1 과정 빼니까 8번. 아니면 7번에서 8번. 중등이 7번에서 8번을 보고요. 고등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보는 거 빼고 내신은 3학기 2학기 안 보니까 10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17번의 시험이에요. 중고등. 모의고사 빼고. 그리고 마지막 수능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공부량을 늘려서 해야 되는지를 연습해가지고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광고인데 저희 다음 주에는 5월 13일에는 이제 스포자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이제 박상민 선생님이 이제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고 이건 제가 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요거는 각 고등학교별로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도 부교재는 뭔지 좀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거고요. 가기 전에 중등에 내신을 보기 위해서라도 그 내신 보면서라도 선행은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중등 시험에 관한 거는 다른 설명회를 하니까 이건 중등 시험 얘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 시험을 보는 와중에 고등 선행을 어떻게 얼마큼 할지랑 그 다음에 고등 가서 시험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설명회를 다음 주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중간고사 설명회랑 학원 시스템 설명회도 많이 드리는데 그거는 끝나고 그 자료 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서 이제 시간이 너무 가서 제가 학원 시스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이제 다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개별적으로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 저 여기 있을 테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학원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이게 모토이긴 해요. 저는 제 약간 인생 철학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힘들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운이 좋아서 되는 경우도 있고 운도 인생에 큰 건 알지만 제가 언제나 공부를 시켜보면 편한 길로 가려고 해서 좋은 길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불편한 학습이 더 효과적인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한 학습에서 제일 첫 번째는 직접 노트에 쓰고 자기 스스로 푸는 거, 그 다음에 테스트에 가서 오답하는 거, 이게 가장 불편하거든요, 아이들.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원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공부량 많이 늘리고 자기 손으로 많이 풀고 시험 보고 오답하고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를 어쨌든 그게 얼르고 달래는 혼내서 시키는 학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마지막 말씀드려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